네,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장이고요. 또 기대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수요일이죠.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라고 했는데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라고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네. 그럼 하나씩 좀 가보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한미반도체 종목부터 흐름 체크를 하면서요. 사상 최고가 간 이 종목, 내년에 매출 1조 클럽 진입 기대감도 있고 또 코스피 200 편입이 14일부터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네. 쭉 보유 관점으로 보시는지. 왜냐하면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우리 다 한미반도체 점검하고 맞아요. 있었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결국은 이제 예상대로 SK 하이닉스 공급 계약이 이번에 나왔었고, 그쵸. 이제 사실 물량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지난 9월달에 나왔을 때도 대략 900억, 800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2천억 가까운 물량들이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미 반도체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당연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3분기 때 블랙엘 AI 가속기를 이제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한 HBM당 TC 본더 장비 대수가 이제 계속 꾸준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위기는 이제 6월 달에 좀 바뀔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젠슨왕 대표와 만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엔비디아 컬테스에 대한 여부 그리고 6월 달부터 HBM3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거는 SK 하이닉스와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 간의 좀 관계가 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코스피 200의 비중 10%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버데이즈 못하는 기간 패시브 펀드 흐름에서 내일 롱숏 펀드에 대한 청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쇼커브링 나오면서 아까 2% 상승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9월물을 시점으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수급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훨씬 더 또 많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여기서 한미반도체의 입장 그러면 삼성전자가 양산을 하는데 과연 한미반도체를 끌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NCF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애초에 NUF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에 이제 니미시라는 회사의 소재를 써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SK 하이닉스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의 NCF 방식을 가더라도 물론 장비만 교체를 한다면 한미 반도체에도 수혜도 충분히 볼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삼성전자가 오기만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20만 원, 25만 원 갈 수 있다고 이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 아니더라도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사실 엔비디아는 3분기 때부터 본격적인 블랙웰 가속기를 출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스펙업된 HBM3E의 12단이나 16단 반도체 수요는 더 클 수 있다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그 이상까지 20만 원 이상까지도 열려져 있는 룸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뭐 시장 영향, 뭐 수급 영향 다양하게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또 몰라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얘기 나누고 있을지 그때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 BH로 넘어가 봅니다. 과장님 이 종목으로 왜 LG노텍 안 갖고 가고 이 종목 갖고 왔는지 아세요? LG노텍은 뭐 엔비디아 뭐 기판 얘기도 있는데 BH는 진짜 애플 관련해서 정확하게 더 타격을 받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이게 참 상승형 음봉인데 그 음봉의 폭이 좀 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갭을 메워줘서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대감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지요? 물론 이제 아이폰 16이 공급에 대한 이슈는 뭐 좋기는 하겠죠. 중국도 오늘 이미 아이폰 15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부진을 한번 했었고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미중 갈등 이슈가 굉장히 크고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아이폰 15가 나오기 이전에도 중국은 결국에는 규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무원들은 아이폰을 구매하지 못하는 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같은 상황이 어떠냐. 전년도부터 지금 중국은 하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자국 내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데
굳이 아이폰을 시장에 넓혀줄 필요가 있을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챗 GPT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보안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타격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굳이 자국 내 그 개인 정보들을 애플에게 이렇게 공개를 해줄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출시될 때쯤에 중국이 더 심한 규제를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애플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도 삼성전자에 따라잡았고 이미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규제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챗 GPT에 도입했던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이제 맥스 모델은 당연히 에지 이노트의 비중이 차지할 거고 일반 기본 모델은 BH에 차지하겠지만은 오히려 기본 모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노텍도 좀 중국과의 이런 흐름에서 너무 열려 있는 좀 시장은 좀 아닐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애플 이번에 대박 날 거야라는 흐름은 저는 굉장히 보고는 있지만은 온디바이스 AI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대신에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는 시장을 상방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 물량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그 일단 지켜는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예상을 하고 체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출하량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 좀 체크할 부분은 조금은 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수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의 밀어남 전혀 없고요. 계속해서 견조하게 플러스권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728선 그리고 코스닥은 870선에서의 종가 지금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양대 지수는 외국인의 장 막판 들어서의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지수가 한층 끌어올려진 상황에서의 코스피 지수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12일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일장 마무리됐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둔 수요일장일까? 그래서 오후장 넘어 들어가서 이 탄력도가 혹시라도 둔화되면 어떡하지의 관점으로 시장 계속해서 바라봤는데요. 오히려 외국인은 현 선물 매수 기조를 강력하게 장 막판 들어서 더 강력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도 윗방향으로 올려 세웠습니다. 말씀 나누고 있었던 애플 주가 상승에 따라서 국내 애플 밸류체인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 삼성전자까지 들어서면서 시총 상위단의 강력한 플레이도 돋보여졌습니다. 확실히 오늘장에 있어서도 상승 종목의 수가 더 많았었는데요. 지수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4% 상승하면서 2,728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플러스를 강하게 킨 모습에 있어서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마감가도 확인하겠습니다. 0.27% 상승. 사실 장초에 만들었었던 상승폭 대비해서는 좀 많이 탄력도가 둔화되기는 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으면서 870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이어서 오늘 또 중요할 수 있는 수급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초반 팔려고 했었던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된 이후에 매수폭을 계속해서 더 강력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현재 2,721억 넘게 찍혀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은 팔자 그리고 개인은 장 막판에 지수가 또 급격하게 오를 때 더 매도폭을 만들어가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장초에 좀 샀던 외국인이 오히려 좀 덜어내는가 싶었던 코스닥 지수 쪽에서는 다시 장 막판 들어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258억 원 가량의 매수 우위가 돋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소폭의 물량 덜어냄도 확인됩니다. 사실 선물 쪽에서 오늘 외국인이 강력했었던 가운데 내일장의 시장 계속해서 저희는 기대를 가져도 될까 이 부분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특히 환율을 보시면요. 달러원 환율이 위안화에 좀 연동을 했었던 걸까요? 오전 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에는 장 마감까지 2원 20전 내리면서 1,376원 20전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10시경에 달러 위안 환율이 낙폭이 좀 가팔라지면서 연동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 특징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움직임에 있어서도 순위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코스피 보시면
반면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합니다. 76,5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다라는 점 체크되고요. SK하이닉스는 21만 5천원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여 세우는 움직임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더불어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실까요? 2.6% 낙폭을 보였는데요.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주요 CDMO 쪽이나 제약바이오단에서의 밀림이 조금 그려지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이버에 있어서는 오늘 52주 신저가가 기록되고 있다는 점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죠. 사실 1, 2, 3위는 마이너스권이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좀 유독 강한 빨간불이 그려와 있는 쪽이 클래시스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닥 쪽에서 8위로 올라섰는데요. 미용기기 제품으로서는 슈링크 판매사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꽤 긴 기간 플랫한 움직임을 보였다가 견조한 올해 실적 전망 분석 때문인지 외국인 6거래일 연속 사자 행렬 보이게 되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강한 상승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실리콘2가 11위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리포트를 따르면 새 상담 목표가가 6만 원 정도였는데요. 오늘 5만 원선을 또 터치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 주가는 5만 300원에서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자, 쭉 보니까요. 내일 이벤트 우리 건너 그렇게 굳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선으로 봐도 괜찮습니까? 결국에는 어제 신년물 국채 금리도 한 4.4%긴 한데, 물론 그거는 이제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 수요가 워낙 이제 호조로 나오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물론 오늘 JP모건에서도 헤드라인 CPI가 3.4% 그리고 코어 CPI가 한 3.5%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대략 한 0.25% 좀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 자체가 언제쯤 될 것인가. 물론 이번 FOMC도 동결되겠지만은 결국 파월 의장의 좀 정책적인 코멘트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시장 자체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이 반도체 시장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애초에 우리나라 올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이번 1분기 시점으로 인해서 그만큼 컨센트 자체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미뤄왔던 부분들이 아마 다음 만기 7, 8, 9월 달만큼은 좀 외국인 수급이 좀 크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아니면 반도체나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업황에 대한 회복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FOMC도 있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 그리고 이제 CPI까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이 이후에 대한 이런 빅 이벤트에 대한 해소가 또 시장에 대한 상방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오늘 좀 남겼는데요. 물론 간밤에 또 미장도 확인해 봐야겠고 여러 가지 확인 작업은 필요해 보이는데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종목 더 추가 점검 받아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덜 가는데 왜 잘 가는 걸까? 네.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일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번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작년 처음 이제 IPO를 했을 때도 올해 2분기가 흑자 전환 얘기가 자세히 나왔었는데 4분기 잘 나왔다가 1분기 때 살짝 안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객사, 수요적인 기업들 자체가 이제 오더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두산 로보틱스는 북미 쪽의 판매 채널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남미나 유럽 쪽에 이제 판매 채널 자체가 이미 인프라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 12월에 이제 결국에 처음으로 이제 판매 채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2분기에 실적이 흑자가 전환이 되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가 성장률 자체가 주춤을 했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그만큼 성장을 계속 꾸준히 좀 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나 3분기나 중요하겠지만은 그만큼 금리 인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그 성장률이 훨씬 더 크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우리가 흔히 30kg 이상이 들 수 있는 고가반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더 멀리 있는 거리를 옮길 수 있는 게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유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거는 제가 볼 때 두산 로보틱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경쟁사의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도 그동안 1분기까지 실적이 쇼크가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의 업황 자체가 좀 회복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하나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 향후에 로봇 산업에 대한 좀 수요도 한번 체크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실적 장세에서 소외됐던 영역이 로봇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흑전에 우리가 시그널을 좀 볼 수 있을까? 지금 주가가 이쪽에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원픽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 좀 유망하게 보세요? 어제 좀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파이냅텍을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요? 네. 결국 삼성 디바이스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항상 예. 파이냅텍은 삼성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쵸. 중국 고객사도 폴더블을 네.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이패드 쪽으로도 거의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내장 힌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네. 합니다. 그리고 KH바텍 같은 외장 힌지는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이패드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미 공급 계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이nem텍의 내장 힌지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아이패드로 갈 거고 결국 7월 달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파리에서 열립니다. 파리 올림픽 때 열리기 때문에 이번 폴더블 흥행 여부에 따라서 제가 그만큼 파이nem텍의 시장 규모가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국에 있는 아너나 샤오미, 비포와 같은 회사에도 실제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파이nem텍이 어떻게 긴 박스권 상황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아마 2005년 말쯤, 2006년 초쯤에는 아이패드로 일단 폴더블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27년에 실제로 아이폰으로 갈 겁니다. 아마 최근에 리포트 나왔습니다는 베트남 공장 후기 리포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실제로 그 베트남 공장 그 근처에 애플을 위한 공장을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성장 자체는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폴더블 관련 파이nem텍이 가장 큰 대장주로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12일에 파리에서 갤럭시 G 시리즈 언팩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파이nem텍 요즘 굉장히 많이 또 힌지 KH 바텍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쪽이거든요. 네.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한번 보세요. 윗방향이요? 일단 항상 10,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결국 12,000원 이상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왜냐면은 내장 힌지 아까 외장 힌지 KH바텍이라 했는데 파이nem텍은 이번 내장 힌지 플러스 외장 힌지까지 들어갑니다. 네. 결국에는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H바텍보다 파이nem텍이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다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그동안 주가 더 몰랐던 거는 워낙 삼성전자나 가격이 다운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성 마진 자체가 조금 크지는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좀 더 대중화되고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진다고 가늠을 했을 때는 Q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아쉬워서 그런데 알테오젠 고냐 스탑이냐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테오젠은 10분 정도 이상 말할 수 있는데 알테오젠은 무조건 고이고요. 예. 지금도 훨씬 싼 가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다. 예. 다음 주에 시간이 될 때 더 여러분 알테오젠 10분 저희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준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지금부터 쭉 세워보시죠.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